로마 시민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토지를 가져오자. 이탈리아에 있던 동맹국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인가? 우리가 너희들 카르타고랑 전쟁할 때 쎄빠지게 싸워줬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라쿠스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로마 시민이 빈곤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려면은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이랑 한국 말하는 거죠. 얘네들한테 야 니네 토지 내놔, 어차피 국유지잖아 그거. 지금 로마 시민들이 지금 빈곤해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니네들 이권을 내놔야겠어 하면서 이제 후려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패권 외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그라쿠스 형제가 하는 거랑 뭔가 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를 그냥 단순히 비교만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사과대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유, 김우현님 반가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힘내볼게요. 아, 지금 창문을 열면은 마이크가 좀 소리가 좀 그렇게 되려나? 여러분 저 좀 더운데 창문 좀 열어볼게요. 예, 그라쿠스요. 둘이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둘 다 결국 동맹국 패권 외교랑 아주 유사하거든요. 왜 유사하냐?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을 후려치는 거예요. 심지어 자국민도 어떤 자국민입니까? 트럼프랑 그라쿠스가 또 유사한 게 뭐냐면은 다 약간 저소득층? 아, 에어컨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에어컨 필터를 세척을 안 해가지고 빨리 세척을 하긴 해야겠군요. 자, 내일 바로 저걸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랑 그라쿠스 전부 다 저소득층의 이득이라고 하는 자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동맹국 후려치고 있는 외교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유사해 보여가지고 그라쿠스 형제 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때 원로원 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약간 좀 한번 해보고 이응이응 의원님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키케로 그라쿠스 졸라 많이 까요. 원로원 의원들 중에 그라쿠스 싫어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원로원 의원만이 아니라니까요. 민회에서 1차적으로 까이고 시작했는데요. 뭐. 아, 그래. 세계 지도도 한번 병치를 시켜가지고 봐보죠. 그래야 되겠네. 미국의 패권 외교랑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 지금 뭔가 영혼이 지금 좀 빠져나갔어요. 지금 처음 느껴보는 현상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자, 우리 투왕상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고립주의 외교의 핵심이 뭡니까? 동맹국 이권 철회하고 플러스 이제 관세로 이제 등쳐먹겠다는 거죠. 관세 플러스 자원. 대충 여러 상황인 건데. 그래서 한국, 일본, 뭐 대만, 뭐 서방 유럽 국가들,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다 깜짝 놀라고 있죠. 캐나다도 놀라고 있고 멕시코도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국 중심주의잖아요. 정확히 엄밀히 말해서 패권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패권을 축소시켜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럼프의 전통적인 또 지지계층이 백인인데 또 저소득층도 있고 최근에는 뭐 흑인 지지계층도 엄청 많이 뭐 가긴 했지만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뭐 이권 주던 것도 이권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보호죠. 다 철회하면서 이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바이든까지는 꼭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노코멘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라쿠스 형제가 당시 로마 공화국에서 하던 우려스러운 행위랑 아주 비슷하다. 요거 말고 다 동맹시 지도로 보죠. 이제 여러분이 포에니 전쟁 콘텐츠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것도 말고 이걸로 보죠. 로마가 패권을 빨리 팽창시키고 심지어 포에니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결국에는 카르타고랑 대결을 하는데 이탈리아 동맹국들 그리고 기타 피오국들 히스파니아 이런데 뭐 시칠리아에다가 일리리아에다가 뭐 그리스까지 모든 패권 동맹국들의 피오국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서 이 힘으로 카르타고를 눌러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 외교가 자주 이 로마 공화국의 패권 외교랑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아, 계속 지워지네. 잠깐만요. 다시 지도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이걸로 봅시다. 가령 미국이 한국을 6.25 전쟁 때 도와준 것도 이제 일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계속해서 팽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핵 뻥 하고 맞고 패전국으로서 이제 박살날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이 산업력이라고 하죠. 산업력과 이제 경제력을 활용해가지고 한국 전쟁을 비롯한 이 공산진영 국가랑 대결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일본도 잘 쓰고 대만도 잘 쓰고 해가지고 한국 전쟁을 어떻게 막아냈죠? 현재는 한국도 경제 성장을 잘 하고 군사력도 많이 강해져서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다시 말하지만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팽창을 이 아시아에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존재 자체가 이제 미국의 패권의 와드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지만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할 때 이제 동맹국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라티푼디움이 이제 많아지면서 노예 농장 많아지고 그리고 빈민도 많아지잖아요. 뭐 빈민이 많아지는 이유는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전인데 이제 공격 전쟁이 아니라 방어 전쟁이죠. 방어 전쟁이 되고 영토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군복무가 길어지니까 자영농이 다 몰락해서 빈민이 많아진다. 그리고 노예들한테 자영농의 일자리, 그러니까 원래는 자영농이 이 부자들 파트로누스들의 이제 대농장에 가가지고 소작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트로누스들이 이제 자영농들 다 버리고 노예들을 고용해서 노예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티푼디움이죠. 노예들이 농장 이제 경작을 하니까 이제 자영농들한테 인건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 이탈리아 전체에서 로마로 다 몰려든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존재가 그라쿠스 형제다. 당연히 그 현재 미국도 양극화 문제 엄청 심하죠. 양극화 문제도 심하고 일자리 문제도 심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데 그라쿠스 형제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도 그 트럼프가 했던 거랑 유사한 걸 해요. 뭐라냐? 첫 번째, 이제 동맹국은 이제 이권을 보호해 준다기보다는 이제 로마 시민을 위해서 이제 영토를 가져오자. 영토라기보단 토지 가져오자. 이때 이후로 계속 카이사르도 캄파니아 토지 기억하잖아요. 이게 남부 동맹시 캄파니아 이 지역이죠. 왜 캄파니아냐 하필이면은 포에니 전쟁 때 잠깐 이제 줄 잘못 타가지고 이제 쥐어 털리고 발언거리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로마 시민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토지 가져오자. 이게 되니까 결국에 뭐다? 이탈리아에 있던 동맹국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인가? 우리가 너희들 카르타고랑 전쟁할 때 쎄 빠지게 싸워줬고 지금도 이 포에니 전쟁 직후에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패권이. 여기도 이제 상어 패권 그리고 야만족이랑 싸우는데 여전히 동맹국들은 군대를 보내서 싸워주고 있어요. 이미 싸워주고 있어요. 잘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라쿠스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로마 시민이 빈곤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려면은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잘 싸우고 있고 헌신을 해준,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그 일본이랑 한국 말하는 거죠. 얘네들한테 야 니네 토지 내놔. 어차피 국유지잖아 그거. 너희들 우리한테 쥐어 터진 다음에 너희들의 그 토지 국유화 된 거잖아.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경작권이랑 그 관습적인 통치권 인정해 준 거지. 지금 로마 시민들이 지금 빈곤해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니네들 이권을 내놔야겠어 하면서 이제 후려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쵸? 동맹국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주 열받아요. 당연히 클린텔라 활용해가지고 이제 원로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원로원에만 민원 넣는 게 아니에요. 민회도 넣어요. 애초에 민회도 여기 있는 사람들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뭐 기사개혁도 많이 진출하고 민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 그라쿠스 형제의 그 오랜 뭐 친구였던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 옥타비우스가 이 티베리우스의 급진적인 토지개혁 여기에 반발하고 나서의 민회가 먼저 그거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급진적이야. 그러다 내전 일어나고 동맹국들이 이탈해가지고 지중해 세계가 혼란에 빠질 거야. 로마 국익에도 그거는 이런 급진적인 토지 개혁이랑 동맹국 후려치는 건 로마 국익에도 도움이 안 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든요. 거부권 행사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것도 그 좀 억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추진력도 트럼프랑 좀 비슷해요. 옥타비우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도 그렇고 그 그라쿠스 가문이 명문 가문이잖아요. 피오민이 많아요. 그래서 옥타비우스에 대한 불신임을 건의해서 관철을 시켜버려요. 이게 민회에 있는 사람들도 충격이었고 원로원 의원들도 충격이었대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로원은 민회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민회가 썩창이 난 걸 보고 원로원도 깜짝 놀라요. 왜? 그 호민관의 권리는요. 이거는 법적인 권인데 그 신성 불가침의 권리가 있어요. 신성 불가침, 신체 불가침권 이런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성산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민회란 조직이 생기고 호민관이라는 이런 기구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심지어 원로원도요. 원로원조차도 호민관을 불신임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원로원조차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역사상 최초로 이 그라쿠스 형제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또 깜짝 놀란 게 뭐다? 원로원조차도 민회 호민관들의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박탈한 적이 없는데 그라쿠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라쿠스도 호민관의 권위에 있대. 티베리우스 형 그라쿠스. 근데 얘가 호민관이 스스로 호민관의 신성불가침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이상한 선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도 깜짝 놀라고 민회에서도 깜짝 놀라고 이 기사 계급이랑 그 원로원의 그 파트리키 계급이랑 노빌리스랑 다 깜짝 놀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티베리우스가 하는 게 어떻게든 토지 개혁을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 계속 말했던 거지만은 호민관을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정한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피오민을 호민관으로 꽂아요.
잘 갖고 씁니다.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원로원에서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해가지고 민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거 피오민도 자기 피오민의 호민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지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죠. 근데 원로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견제하려고 이제 돈을 안 줘요. 재정집행권은 이때는 원로원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아무리 토지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요. 원로원에서 돈을 안 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티베리우스가 지 혼자 또 열받아가지고 다른 피오민들이랑 호민관들은 이런 저항 같은 거는 예상하지 않았냐. 여기서 좀 타협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또 이걸 관철을 시키려고 그 페르가몬 지방에 여기쯤에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는 지도자가 이제 국고를 뭐 로마 공화국에 헌납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유언을 남기면서 국고로 이제 사투르누스 신전이죠. 그쪽으로 이제 국고 같은 걸 이제 넘기는 걸 하거든요. 이제 원로원은 당연히 원로원 국고가 돼가지고 관리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 호민관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그걸 가로챕니다. 그 횡령을 해요. 원로원이 또 극대노합니다. 아니 저런 미친놈이 있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토지개혁 같은 거 계속 하려고 하니까 민회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그 입법권이 있잖아요. 입법권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불어 법률안 거부권이 있죠. 법률안 거부권. 근데 원로원에서 티베리우스 얘네 그라쿠스 막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법안 같은 거 만드는데 얘가 호민관대에 장악하고 있으니까 민회에서 거부권을 계속 날리면서 오히려 원로원을 엿먹여요 계속. 근데 이렇게 티베리우스가 계속 아무리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다시 말해 로마의 국익이죠. 로마의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이게 통과되면은 이 동맹국들이 기존에 로마를 위해서 잘 싸워주고 지금도 싸워주고 있는 동맹국들이 단체로 반란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 원로원은 당연히 물론 지금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은 동맹국들이 지금도 잘 싸워주고 있고 포에니 전쟁 때도 이기는데 아주 많이 도와줬는데 동맹국들이 도와줬는데 동맹국들이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공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물론 티베리우스 때는 이제 원로원 최종 공고를 안 날리지만은 그와 비슷한 일을 하죠. 이제 스키피오 나시카가 이제 처제이자 다리를 분지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피떡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힘을 써가지고도 폭력을 저질러서라도 이제 막아야 했던 그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 계속 말하지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토지개혁 법안은 원로원 의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당시 프린캡스, 그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당시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제사장, 현직 집정관, 기타 법학자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원로원 의원들도 아니라 원로원에서도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이 토지개혁 법안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로원 의원들도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국익? 그 로마의 빈민들 있잖아요. 로마 시민인 빈민들을 위해서는 토지개혁이 있으면 좋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계속 말했지만 토지개혁이 되는 토지는 로마 귀족들의 토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삼리움 전쟁이나 이럴 때 그리고 포에니 전쟁 때도 그렇고 줄 잘못 타가지고 끝까지 저항했던 얘네들의 토지를 이제 빼앗아 오는 건데 그러면은 원로 의원들은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뭐 그라쿠스가 뭐 토지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싶나 보군 하면서 왔을 때 쓱 써준 거예요. 초안도 써주고 첨삭도 해주고. 그리고 사실 이미 원로원 내부에서도 토지개혁 법안 계속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부결되고 했던 거거든요. 딱 그런 맥락으로 그냥 티베리우스 도와준 건데 갑자기 미친놈이 아이씨 원로원이 왜 내 거 막냐고 하면서 민회에서 이제 국정농단 하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 그러니까 동생 그라쿠스가 나타나가지고 형의 기치를 받들어서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가이우스까지 가면은 맞아요. 그거예요. 포플라레스 그거예요.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아주 놀랍게도 콘텐츠 4개 준비했는데 아직 2개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제 이쯤 되면 광기예요. 왜 광기냐? 원래 토지개혁은 쉽게 말하면 로마 시민인 국익을 위해서였잖아요. 로마 시민의 다시 말해 로마의 국익을 위해서 그 동맹국을 등쳐먹는 거였는데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 때 가면은 그 이도저도하는 게 되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동맹시 있잖아요. 동맹시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다 주겠다. 시민권도 다 줄게. 이걸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토지 개혁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로원도 빡치고 기존에 이제 피오 계급이었던 애들도 다 빡치고 해서 이제 원로원 최종 공고 결의를 때리는 거죠. 최후의 수단으로. 아무리 로마 시민인 빈민의 다시 말해 국익을 위해서 그래도 동맹국들 그런 식으로 이제 등쳐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원로원 최종 공고 때린 다음에 이제 얻어맞아서 죽는 건데 자 요거를 미국이 지금 동맹국들한테 하는 거랑 한번 빗대어서 보자고요.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공장 지어라 뭐 그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서 잘 하고 있었던 이제 패권 와드 역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 오히려 미국의 군사 지출만 늘어나지. 이제 군사 보호 안 해줄 거야. 보호 안 해줄 건데 이제 미국의 국익이 필요하니까
공장도 미국에 줘.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던 자유무역 시장 있잖아. 자유무역 시장에 이권 있지. 이것도 이제 다 박탈할 거야. 뭘로 박탈해?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동맹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영국도 그 열받았잖아요. 그 전쟁 날 때마다 미국에 지원금 파병해가지고 또 싸워주기도 하고 돈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니 한국도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고 어쨌든 간에 주한민군도 있고 그 공화국 때도 말했지만은 전시작전권이 있잖아요. 피오국들의 전시작전권이 로마 본국에 있어요. 이게 집정관이 전쟁 날 때마다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도 전시작전권이 사실 미국한테 있고 미국이 군사 빼겠다고 하면은 그럼 전시작전권 무슨 의미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자위대가 있고 사실 군대는 없는 건데 그걸 뺀다 하면은 얘도 아니 그럼 미국 패권이 무슨 의미야?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 와중에 관세까지 때려? 그 공장도 너희한테 지어야 돼? 하면은 만약에 원로원 의원들이었다면은 단체로, 그러니까 원로원 최종국을 때려가지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랑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 정확히 가이우스죠, 한테 그 동맹국들을 등쳐먹으면서 로마의 국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거를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쇳바다를 들고 오든 몸싸움을 하든, 야 그러면 안 돼, 동맹국들이 이탈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로마 공화국의 패권이 한 번에 무너진다고. 자, 로마 공화국은 이제 파트로누스 그가 보호국으로서 피오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파트로누스 국가는 클리엔테스 국가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요. 이권도 보호해주고, 그쵸?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그라쿠스 하는 거는 오히려 다 빼앗아 먹겠다는 거예요. 등쳐먹겠다는 거죠. 후려치고. 심지어 잘 싸워주고 있는 동맹국들. 야 그렇게 하면 우리 신의가 무너져가지고, 또 비슷한 말로 신뢰가 무너져서 지금까지 로마 공화국이 확보하고 있던 패권 한순간에 다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어. 그러면 난세가 되는 거고, 그럼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쿠스 까는 건데, 이 말을 똑같이 미국한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케밥 먹고 싶어님, 그걸 이제 정확히 말할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다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이 동맹국들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경제시장이 번성하고, 이 동맹국들이랑 방위비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패권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도 이렇게 억제하고 러시아도 억제하고 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이상한 국가 만들고 해서 너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건데, 동맹국들 등쳐먹고 신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제 지켜주지도 않고 이권도 다 뺏는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권엔 뭐가 도움이 되는데, 결국에 미국이 아무리 관세로 조금 돈 벌고 공장 좀 지어져서 돈 벌고, 그리고 뭐야 이 군비 조금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안 돼. 그 패권 잃어버리면 더 큰일 나. 하면서 원로원 의원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트럼프를 막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미국은 지금 하원 그 상원이 전부 트럼프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율이 꽤 높잖아요. 만약에 하원도 상원도 모두 트럼프 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처럼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난리 피운다고 할 때 여기서 뭐 탄핵을 벌이든 뭘 하든 했겠죠. 그런데 다 이제 트럼프 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선보인 원로원 의원들의 그 패권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패권의 지적,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국력이랑 이런 게 쪼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랑 트럼프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라쿠스 형제도 뭡니까? 계속 말하지만 로마 시민인 빈민의 이익, 다시 말해 로마의 국익이죠. 로마의 국익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이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이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거예요. 관세 다 먹여줄 거고, 너희 물건 이제 싸게 안 사줄 거고, 공장도 우리한테 지어야 되고, 군사보호도 안 해줄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 통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국의 경제, 사회의 빈곤과 혼란이 가중이 되면은 결국에 이 그라쿠스나 트럼프 같은 애들이 나온다. 결국에 포퓰리스트들이죠. 그런데 그라쿠스 때는 원로원이 그래도 제정신이 박혀있으니까 얘네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의회는 다 트럼프 편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아주 재미난 상상이 될 텐데, 만약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토지개혁이 통과됐다고 해봅시다. 자, 포에니 전쟁 이후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그 토지개혁이 통과됐다고 해봐요. 그럼 로마 공화국이 가지고 있던 그 지중해 세계에 대한 패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요거로 보는 게 낫겠다. 사실 로마라고 해봐야 뭐 요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동맹국이요, 사실. 그러니까 동맹시 전쟁 때 이제 시민권 퍼지면서 여기가 다 이제 로마 시민권 주고 막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 이 난리가 있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실제로 동맹시 전쟁이 일어나죠. 동맹시 전쟁 때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이제 로마 공화국이랑 이탈리아 공화국이 내전을 벌인 거잖아요. 아, 이것도 한번 재밌게 말해볼까요? 이거는 왜 내전인데, 왜 스파르타쿠스에 나는 내전이 아니라 나니까 정규 국가랑 싸운 느낌이 나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탈리아 공화국이 로마 공화국에 반발을 한 게, 근데 그라쿠스 이후로도 계속
이 남부 동맹시에 땅 뺏겠다, 이권 뺏겠다라는 미친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탈리아 공화국이 야, 우리 다 뭐 시민 만들어줘. 그게 아니면은 너희 조사버릴 거야. 우리 너희보다 또 좋은 정치체를 만들 수 있어 하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자 화폐 주조하고 이제 달력도 만들고 독자적인 원로원도 구성하죠. 선거도 해요. 국호도 이탈리아 공화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엄청 많은 영토가 이탈리아 공화국에 동조가 돼가지고 로마 공화국이랑 내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동맹식 전쟁이죠. 계속 로마 본국에 있는 미친놈들이 동맹국 뜯어먹겠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누가 보면 포에니 전쟁도 지들 혼자 싸워서 이긴지 알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도 로마인들은 타협을 벌여요. 어떤 타협? 오케이. 그래. 너희들이 불만이 뭔지 알겠어. 이제 라틴 시민권 있는 애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탈리아 동맹국들 전부 로마 시민권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우스가 이탈리아 공화국 군대 다 막아내는 동안에 원로원에서 이런 타협을 벌여가지고 동맹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케밥 먹고 싶어님, 저는 지금 슬슬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이거 타협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은 진짜로 제국의 패권이 생각보다 빠르게 밀릴 수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그 동맹국한테 지출한 군비 그것 좀 절약하고, 그리고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뭐 관세 조금 없이 물건 좀 사들여서 재정 적자 조금 봤다고 해도 여기서 패권을 축소시켜서 보는 피해가 더 크고 패권 상실이 더 크면은 이거는 그냥 재정 적자 조금 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패권적으로 나아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 오히려 동맹국을 위해서 군비 지출해주고 자유무역 경제시장 개방해줘가지고 이 시장에 동맹국들을 참여시켜준 덕분에, 그러니까 로마 공화국이 동맹국들한테 그 라틴 시민권 줘서 지중해 무역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그 덕분에 그나마 지금조차도 저렴한 비용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원로원의 크라쿠스 형제를 막았는데 과연 미국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그나마 사법부가 좀 막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로마 원로원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을 것 같다 하면서 두 번째 콘텐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흥미롭습니까? 인민수님,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잖아요. 미국이 패권이 쭉 가면은 전 진짜 순식간에 중국이 패권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저 진짜 이게 패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은 중국이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대만이랑 한국이랑 몽골이랑 다 침입할 거고, 그러면은 한국, 대만, 몽골은 중국이 침입하면 맥없이 그거 쓰러지겠죠. 당연히 중국이 국력이 더 세니까. 그러면은 찍어 눌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강압에 의한 패권에 굴복을 하고 여기가 다 중국 패권 되면은 어떡해요? 그러면은 미국은 더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JK 김님, 솔직히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어떤 전략적 사고가 바탕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관계가 타국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그냥 미국 학층민들의 분노랑 박탈감을 만족시켜주는 포퓰리즘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것조차도 이제 그라쿠스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라쿠스 형제가 한 것도 결국 빈민들 있잖아요. 빈민들의 분노를 선동해가지고 토지개혁 법안 통과시키고 내가 권력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은 진짜 그라쿠스 형제랑 트럼프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진짜로. 케밥 먹고 싶어님. 맞아요. 중국 패권 우리한테 도움될 거 없어요. 우린 그냥 중국한테 잡아먹히고 개 털린 다음에 그냥 홍콩 사태에서 일어난 것 같은 찍어 눌림을 당하면 되는 겁니다. 비판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예. 맞다. 또 비하자면 이런 비유도 있었는데, 이제 국제 정세는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카르타고와 카르타고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권에 타협이 없는 그냥 이권 국가들끼리만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중국 위구르 탄압하는 거랑 티베트 탄압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독하게 탄압하겠습니까? 명언이네요. 국가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국력이 약할 때가 아니라 메타인지가 안 될 때. 훌륭한 말입니다. 화폐 조합권 맞아요. 달러 패권 무시 못하죠. 달러 패권 무시 못합니다. 무시무시한 힘이에요. 맞아요. 변수 많아요. 옛날이랑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게 엄청 많습니다.